1번 카드를 선택하신 우리 입새님들, 오늘은 3개월 후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한 마음으로 찾아오셨을 텐데요. 지금 이 순간 이 리딩과 마주했다면 우연이 아니라 인연인 거죠. 입새님의 파동이 가까워질수록 타로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좋아요랑 구독으로 저한테 파동 맞춰주세요. 오늘 카드들을 봤을 때 변화의 기운이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모습이에요. 단순히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흐름이 아니고요. 여러 감정과 상황이 동시에 움직이는 그런 모습인데요. 특히 그 사람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적 변화와 상황의 흐름이 생각보다도 좀 역동적이에요. 표면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어 보여도 속으로는 꽤 많은 생각과 고민이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지금부터 한 장씩 차근차근 같이 읽어볼게요. 그럼 그 사람과 우리 입새님들 두 분의 현재 연애 에너지 한번 볼 거예요. 카드는 흰 카드 나왔고요. 이어서 소드 퀸 카드 나왔고요. 그리고 전차 카드 나왔어요. 지금 입새님과 그 사람 사이는 감정과 이성이 지금 팽팽하게 맞서 있는 모습이에요. 힘과 퀸 소드를 같이 보면은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서로를 의식하면서도 감정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고 철저하게 조율하고 있다는 게 보여요. 서로의 태도가 차갑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건 무관심이 아니라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피하려는 선택에 가까운데요. 화가 나도 참고 그리워도 참고 연락하고 싶어도 참는, 그렇게 계속 참아내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서로의 SNS를 체크하고 있으면서도 좋아요나 댓글은 누르지 않고 공통 친구 모임에서 만나더라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그런 미묘한 긴장감이 보여요. 두 분 다 자존심이 있고 먼저 다가가서 상처받는 걸 원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신경 쓰고 있지만 그걸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런 미묘한 상황이 지금 1번을 선택하신 입새님들의 현재 연애 에너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는 서로의 안부가 궁금하고 근황이 궁금하고 어떻게 지냈는지 알고 싶어 하면서도 직접 묻지는 않는 거죠. 간접적으로 물어볼 가능성이 커 보여요. 마지막으로 나온 전차 카드는 표면적으로는 차분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방향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힘이 있어요. 두 분 사이 멈춘 듯 보이지만 적절한 계기만 생기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전차가 신호등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초록불만 켜지면 바로 출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세 카드를 같이 보면은 지금 관계는 고요한 물 밑에서 강한 물살이 흐르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의식하면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작은 계기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우연한 만남이나 공통 관심사 혹은 단순한 안부 인사 하나가 전체 관계의 그 결을 확 바꿔버리는 민감한 시기라고 느껴지는데요. 그럼 이런 시기 속에서 그 사람 마음속에서 우리 입새님들은 어떠한 존재이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 사람의 깊은 속마음 볼 건데요. 카드를 봤을 때 컵 7번 카드 나왔고요. 이어서 소드 2번 그리고 펜타클 나이트 카드가 같이 나왔어요. 이 사람 마음속에 우리 입새님들 단순하게 몇 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컵 7번은 동시에 여러 감정이 뒤섞인 그런 상태를 보여주는 거고요. 거기에 이어서 소드 8번까지 나왔다는 건 그 혼란을 풀기보다는 스스로를 오히려 묶어두고 있다는 거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쉽게 꺼내지도 못하고요. 그 본인이 갖고 있는 그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 본인이 무언가를 바꿔버릴까봐 주저하는 모습인 거예요. 편지를 쓰고도 보내지 못한다던가 전화를 걸다가도 끊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느껴지는데요.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면은 상처받을 수도 있고 지금의 평온한 상태가 깨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부정하고 싶고 다가가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거리를 좀 두고 싶어하는 그런 굉장히 복잡한 마음이에요. 상대방한테 입새님은 어떤 존재야? 라고 물어봤을 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잊었다고 말하기 힘든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의 솔직한 마음은 좋아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그런 애매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나온 펜타클 나이트는 이 관계를 느리지만 오래 생각한다는 거예요. 감정을 당장 폭발시키지는 않지만 속으로 우리 입새님을 쉽게 놓지 못하고 책임감 있게 마음 한켠에 두고 있는 거죠. 일시적인 호감이 아니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이 사람에게 입새님은 충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가벼운 인연이 아니고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결국 입새님은 이 사람에게 쉽게 다가갈 수는 없지만 오래 남는 사람이에요. 가볍게 생각할 수도 없고요. 함부로 대할 수도 없는 그런 중요하고 무거운 존재인 거죠. 상대방한테 우리 입새님 언젠가는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동시에 이걸 놓으면 후회할 것 같은 양면적인 모습이 느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3개월 안에 제3자나 혹은 변수가 생길지 카드를 볼 건데요. 카드는 컵 6번 카드 그리고 펜타클 3번 카드가 나왔어요. 카드로 봤을 때 3개월 안에 새로운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근데 이게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 인연이 있었던 예전에 알고 지냈던 사람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컵 6번은 과거에서 돌아오는 사람을 의미해요. 과거에서 돌아오는 에너지, 추억, 회상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데요. 그 사람의 옛날 연인이나 썸 탔던 사람 혹은 입새님의 과거 인연이 다시 등장할 수 있어요. 예전 직장 동료, 학교 동창, 한때 관심이 있었던 사람 같은 존재가 갑자기 연락을 하거나 우연히 마주칠 가능성이 커요. 이런 재등장은 보통 SNS를 통해 시작되거나 공통 지인의 모임에서 만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과거의 인연이 현재의 관계에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시기예요. 그 사람이 예전 연인과 다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하거나 입새님에게도 옛날 좋아했던 사람이 다시 나타나서 마음을 흔들 수가 있는 거죠. 당시엔 여러 이유로 안 됐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다시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고요. 펜타클 3번 같은 경우에는 협력과 경쟁이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을 보여주는 건데요. 새로 나타난 사람과 입새님 사이에 묘한 경쟁 구도가 생길 수가 있고요. 직장, 동아리, 스터디 모임 이렇게 사람이 몰려있는 데서 새로운 사람이 등장해서 자연스럽게 비교당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새로운 프로젝트나 업무에서 만난 동료와 점점 가까워지거나 공통 취미를 가진 사람과 자주 만나면서 입새님과의 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나와 저 사람 중에 누구를 선택할래? 라는 생각이 들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이런 변수가 생겼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요.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다고 해서 무조건 위기가 될 수는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의 진심이나 입새님에 대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3개월 동안 행동 변화를 볼 거예요. 영상을 보시는 지금 이 순간부터 3개월, 1개월, 2개월, 3개월로 볼 거고요. 카드는 1개월 차에서는 펜타클 나이트, 2개월 차에서는 소드 2번, 3개월 차에서는 펜타클 페이지 카드가 나왔어요. 우선 영상을 보시는 지금 시점에서 1개월 차 펜타클 나이트 속도는 느리지만 조심스럽게 움직일 거예요. 연락이 오더라도 안정적인 거리랑 패턴을 유지하려는 그런 모습이고요. 갑작스럽게 변하지 않고 본인의 방식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만약 연락이 온다면 업무나 일상적인 안 보일 정도가 가능성이 높고요.
깊은 이야기보다는 가벼운 대화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할 거예요. 이 시기에 그 사람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떠보고 테스트해보는 단계예요. 입새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예전과 분위기가 달라졌는지, 아직도 불편해하는지를 좀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연락을 하더라도 답장을 재촉하거나 만나자고 쪼르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서로에게 상처되지 않을 정도로만 다가가려고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우리 입새님들 입장에선 답답한 느낌이 들 수는 있겠지만 이 사람 예전에 서둘렀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다면은 이번에는 절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답답할 정도로 신중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럼 2개월 차에서는 소드 2번이 나왔는데요. 선택 앞에 있겠지만 결정을 미루거나 외면하려는 모습이 강하게 느껴져요. 펜타클 나이트랑 이어서 보면은 이 사람은 움직이기 시작했다가도 불확실함이 생기면은 다시 멈춰버리는 사람이에요. 뭔가 하려다가 말고, 연락하려다가 말고, 만나자고 하려다가 애매하게 연락이 끊어지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내적 갈등이 가장 심할 거예요. 마음으로는 더 가까워지고 싶은데 이성적으로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행동이 일관성 없어 보일 수 있어요. 어떤 날은 적극적으로 연락하다가 어떤 날은 갑자기 조용해지는 그런 패턴 보여줄 수 있는데요. 우리 입새님들 계속 헷갈리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상대는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이게 이렇게 해도 되나? 혹시 내가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맴돌 거고요. 우리 입새님들이 조금이라도 차가운 반응을 보여주거나 바쁘다는 신호를 아주 조금이라도 보여주면은 바로 한 발 물러서려고 할 거예요. 자신감이 좀 부족한 상태이고 상처받는 거에 두려워한 사람이다 보니까 상대방의 작은 시그널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인터넷에서 연애 상담을 찾아보거나 타로나 사주 같은 걸로 답을 구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본인의 판단력을 믿지 못하고 외부에서 확신을 찾으려고 하는 시기인 거죠. 3개월 차에 펜타클 페이지 카드가 나왔어요. 작지만 의미 있는 시도나 제스처를 할 수 있어요. 그 소드 2번 뒤로 나왔다는 거는 고민 끝에 조금이나마 마음을 열어보려는 시도로 볼 수 있는데요. 큰 변화는 아니지만 그동안과는 좀 다른 접근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이 시기에는 새로운 에너지가 보여요. 시작의 에너지인 건데요. 작은 선물을 건네거나 혹은 뭔가를 같이 해보자고 이야기하거나 평소보다 좀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낼 수도 있어요. 펜타클 페이지는 성실하고 진심 어린 그런 접근을 상징하고 조금 미숙하고 서툰 인물을 보여주긴 해요. 그래서 진짜 마음을 조금씩 보여주려고 할 거예요. 이번에는 정말 진심으로 해보자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할 수 있고요. 이전까지는 테스트하고 갈등하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작게나마 실제 행동으로 시작하는 단계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람의 행동 변화는 완만한 곡선이에요. 급격한 변화보다는 천천히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면서 조심스럽게 한 발씩 내딛는 모습인 거죠. 계절이 넘어갈 때 그 변화처럼 눈에 띄지는 않지만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럼 3개월 후에 재회나 관계 발전, 그 가능성은 어떤지 볼 거예요. 우리 다시 만날 수 있는지, 그 사람과 3개월 후에 진짜로 사귈 수 있는지 보면은 카드는 전차 카드 나왔고요. 이어서 소드 9번, 마지막으로 컵 7번 카드 나왔어요. 참 상대방이 생각이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여기 상대방 생각에서도 컵 7번 나왔는데 3개월 후에도 컵 7번이 나왔어요. 우선 전차와 컵 7번을 같이 보면은 이 관계는 앞으로 나아갈 힘 분명히 있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가능성,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갈피를 못 잡을 수 있어요. 중간에 소드 9번이 들어갔다면 그 과정이 단순히 설렘이라거나 혹은 기대되는 과정이 아니라
불안과 고민을 동시에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전차는 분명히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소도 9번이 끼어 있다는 거는 그 과정에서 밤잠을 설치거나 계속 걱정하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관계가 진전되더라도 불안감이나 의심이 따라올 수 있어요. 진전은 있을 거지만 그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은 거죠. 한 발 앞으로 나아가면 또 싸우거나 갈등으로 두 발 뒤로 물러서고, 가까워졌다가 싶으면 또 어색해지고,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 패턴을 보여줄 수 있어요. 두 분 다 확신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관계를 이어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작은 오해나 엇갈림에도 크게 흔들리는 거죠. 다시 만나게 되더라도 예전과 같은 문제가 반복될까봐 걱정하거나 상대방의 진심을 의심하게 되거나 혹은 상처받을까봐 전전긍긍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다가도 갑자기 불안해지고 확신이 있다가도 다시 의심하게 되는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탈 수 있어요. 컵 7번은 선택의 혼란이에요. 다시 가까워질 수 있지만 그게 곧바로 안정적인 관계로 이어지기는 어려워 보여요. 상대가 약간 우유부단해 보이는데요. 명확하게 선택하지 못하고 머뭇거릴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이 시점에서는 여러 선택지가 동시에 존재할 거예요. 친구를 지낼지, 연인으로 발전할지, 아니면 거리를 둘지 확실하게 정하지는 못해요. 두 분 다 확실한 답을 원하지만 동시에 확실한 선택을 하는 건 어렵고 무서워하는 모습이에요. 약간 모순적인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상대방도 나도 우리 대체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자주 들 것 같아요. 애매한 관계가 계속 이어지면서 피로감이 쌓일 수가 있고요.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싶은데 그걸 또 내리자니 두려운 마음이 계속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새 카드가 그리는 그림은 가능성은 있지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재회 가능하지만 그 이후의 발전은 두 분이 얼마나 솔직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서로 눈치 보고 돌려 말하기보다는 한 번쯤은 정말 솔직한 대화가 필요한 시기일 거예요.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늘 궁금한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전하지 못한 진심이 있을지, 그 사람이 못한 말을 카드로 볼 건데요. 지금 나오는 3장 중에서 어떤 카드가 가장 눈에 들어오는지 그 순서는 입새님이 직접 정해주세요. 눈에 들어오는 카드일수록 그 사람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일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이번 리딩에서 같이 나온 카드들이니까 3장 모두 끝까지 참고해 주시는 게 좋아요. 카드는 1번, 2번, 3번 카드가 있어요. 1번 카드를 볼 거예요. 진수성찬 카드가 나왔어요. 이 사람 마음속에서 입새님은 여전히 특별한 사람이에요. 함께했던 시간은 소중했고요. 그 가치를 인정하고는 있어요. 다만 표현이 좀 서툴러서 속으로만 간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입새님과의 추억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그걸 어떻게 전달할지 몰라서 망설이고 있는 모습인 거죠. 함께 웃었던 순간들, 대화했던 내용들, 같이 맛있는 걸 먹었던 그 행복했던 작은 순간들까지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마음을 표현하면은 혹시라도 오해를 할까 혹은 너무 무겁게 받아들여질까봐 걱정하고 있어요. 다음 카드 볼 거예요. 도깨비불 카드가 나왔어요. 입새님에 대한 호기심과 끌림은 있지만 이 감정이 현실적인 계획이나 책임으로는 이어질지 불확실해 보여요. 감정은 그 불을 밝히면서 반짝거리고 있지만 오래 지속되지 않거나 실질적인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을 거예요. 이 사람은 입새님에게 끌리는 거 맞아요. 하지만 그 끌림이 얼마나 진짜인지 자신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순간적인 감정인지 진짜 좋아하는 건지 헷갈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섣불리 행동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감정은 있지만 그 감정을 스스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마음일까? 아니면 그냥 외로워서 일시적인 걸까? 의심하고 있어 보여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나 밤에 입새님이 떠오르는 순간들이 있겠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의 감정을 의심하게 되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어요. 감정의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행동으로 옮기기 어려운 모습이에요. 마지막 카드를 볼 거예요. 빈 곳간 카드 나왔고요. 마음의 여유나 감정적인 자원이 거의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줄 수 있는 게 없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깊게 감정에 빠지지 않는 거죠. 표현을 아끼는 건 무관심이라기보다는 진짜 여유가 없는 상황 때문일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자신의 상황이나 감정 상태가 안정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이 바쁘거나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가 않거나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관계에 집중할 수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있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책임질 수 없다는 생각이 더 강해요. 그 사람 마음의 가장 큰 걸림돌이 지금 상황에서는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없다는 거죠. 자신이 충분히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시작하는 게 본인에서는 너무 큰 부담이 될 거예요. 특히 과거에 준비 없이 시작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완벽하게 준비한 다음에 접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현재 두 분은 서로를 의식하면서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그런 미묘한 긴장감 속에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좀 차분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조심스러운 견제랑 계산이 같이 깔려 있는 거예요. 상대에게는 입새님이 쉽게 놓을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갖기에는 힘든 그런 존재로 남아있어요. 앞으로 3개월 후에는 관계를 움직일 동력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동시에 불안과 선택의 혼란이 같이 찾아올 수 있는 거죠. 다시 이어질 가능성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소모되는 부분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3개월 안에 예전 인연을 기반으로 한 만남에서 제3자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업무나 취미, 공동활동처럼 접점이 생길 수 있는 환경에서 생길 가능성 크고요. 3개월 안에 확실한 결론이 생길 가능성 높지 않아요. 두 사람 모두 확신보다는 망설임이 큰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가능성은 완전히 닫힌 게 아니기 때문에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게 좋아 보여요. 상대는 우리 입새님 마음만큼 빠르지는 않기 때문에 상대를 기다리면서도 우리 입새님들 스스로의 생활과 목표를 놓지 않는 게 중요해요. 상대의 속도에 맞춰주되 본인의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두시는 게 좋고요. 이 사람 결정 느린 편이에요. 입새님이 태도를 애매하게 보이면 상황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오늘 리딩 여기까지예요. 재회를 원하신다면 맞춤 분석 리포트로 방향을 잡아보세요. 연락 시점과 접근 전략, 재회 가능성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상대방의 현재 심리와 반년 뒤 변화까지 디테일하게 읽어드릴 거예요. 이제 기다림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움직이실 수 있는 거고요. 신청은 영상 설명란에서 하실 수 있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댓글로 오늘 리딩 소감 남겨주세요. 어떤 카드가 가장 와 닿았는지,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도 얘기해주시면 바로 답변 드릴게요. 2번 카드를 선택해주신 우리 입새님들, 이번 리딩은 앞으로 3개월 후 우리 입새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질지를 읽어볼 건데요. 우선 이 리딩에 이끌려 들어오신 거는 저희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인연이라는 거죠. 입새님의 마음이 저한테 가까워질수록 타로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좋아요랑 구독으로 저한테 마음 맞춰주시고요. 우선 이번 카드들을 읽어봤을 때 좀 감정보다는 이성적인 판단과 기준이 강하게 느껴지고 있어요. 그 와중에도 서로 간에 강한 이끌림 또한 있고요. 또 갈등이 같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꽤 복잡한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럼 카드를 한 장 한 장 꼼꼼하게 같이 읽어볼 거예요. 그럼 우리 입새님과 그 사람과의 현재 에너지, 현재 연애 에너지가 어떤지 봤을 때 황제 카드 나왔고요. 이어서 저스티스 카드, 그리고 완즈
5번 카드가 나왔어요. 지금 입새님과 그 사람 사이에서는 감정보다는 규칙과 기준이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지고 있어요. 황제는 안정된 틀과 주도권을 보여주는 카드인데요. 이어서 나온 저스티스는 공정함과 균형을 추구하는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두 카드가 같이 나온 거는 서로가 이 관계를 감정보다는 이성으로 판단하려고 하고 모든 상황을 옳고 그름으로 나누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데요. 황제의 카드는 둘 중 누군가가 이 관계를 이끌어 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둘 다 각자 자기만의 방식을 고집하려는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연락할 때도 정해진 시간에만 하려고 하거나 만날 때도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만 만나려다던가 이런 식으로 만나려는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감정이 그냥 편하게 흘러가기보다는 뭔가를 정해놓고 꼭 그걸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나온 저스티스는 서로가 이 관계에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계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누가 더 많이 연락했는지, 누가 더 양보했는지, 누가 더 신경 쓰는지 이런 거를 따져보고 있는 거죠. 감정을 나눌 때도 서로 균형을 맞추려고 하고 혼자서만 손해보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겉보기에는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자기 방식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강해요. 거기에 마지막으로 완즈 5번은 이런 고집들이 작은 다툼이나 경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거죠. 서로를 이해시키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완즈 5번은 크게 싸우는 건 아니지만 생각이 다르거나 의견이 안 맞는 부분들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일이 있어도 서로 다르게 받아들이거나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이 좀 달라요. 이런 차이가 겉으로는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속으로는 서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관계는 따뜻하게 감정을 나누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생각을 지키면서 조금 조심스럽게 지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둘 다 이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우리 입새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사람 마음속에서 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떤 존재인지를 볼 거예요. 카드는 데빌 카드가 나왔고요. 이어서 더 문 카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즈 7번 카드가 같이 나왔어요. 이 사람에게 입새님은 단순히 좋은 사람 그 이상이에요. 악마 카드 데빌은 집착, 끌림, 그리고 놓기 힘든 매력을 의미하고 있고요. 이어서 나온 더 문은 그 안에서 생기는 불안과 혼란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마음 깊이 강하게 끌리지만 동시에 그 감정이 본인 스스로를 불안하게 만든다는 거죠. 데빌 카드가 나왔다는 건 일반적인 호감 이상으로 강한 끌림이 있다는 거고요. 입새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흔들리고 쉽게 잊혀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강한 끌림이 때로는 부담스럽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감정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더 문이 중간에 같이 나왔잖아요. 이 강한 끌림 때문에 오히려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밤에 잠들기 전이나 혼자 있을 때 입새님이 자꾸 생각나서 괴로워할 수도 있어요. 마음으로는 가까워지고 싶지만 이성적으로는 이 감정이 옳은지 그른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입새님에게 연락하고 싶어도 너무 자주 연락하면 부담스러워할까봐 걱정하거나 만나고 싶어도 본인의 마음이 드러날까봐 망설이는 그런 상황일 수가 있어요. 좋아하는 마음이랑 조심해야 한다는, 자제해야 된다는 마음이 계속 싸우고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마지막으로 나오는 완즈 7번은 이런 불안을 좀 다루는 방식이 방어적이라는 거죠. 입새님에 대한 마음을 인정하는데
이건 좀 한 발 물러서거나 스스로를 지키는 태도가 강해요. 마음이 없다기보다는 마음이 너무 크고 부담스러우니까 경계하는 경우에 자주 나타나는 카드이거든요. 완즈 7번의 에너지는 스스로를 지키고 있는 에너지예요.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려는 거죠. 입새님이 다가오면 반가우면서도 동시에 긴장하고 가까워지고 싶으면서도 적정 거리를 유지하려고 해요. 우리 입새님들은 이 사람의 이런 방어적인 행동이 회피적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런 방어적인 태도는 과거에 상처받은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이 감정이 너무 강해서 자신이 통제할 수 없을까봐 두려워하는 경우에 나타나요. 마음을 완전히 열었다가 다시 상처받을까봐 걱정하거나 혹은 너무 의존적으로 내가 그 사람한테 기댈까봐 스스로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죠. 결국 이세님은 이 사람에게 쉽게 잊혀지지 않고 강하게 끌리고 있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큰 존재예요. 이 감정이 좋으면서도 무섭고 부담스럽기 때문에 스스로 거리를 조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 그 사람과 앞으로 3개월 안에 새로운 인연이나 변수가 들어올 건지 볼 거예요. 카드는 악마 카드가 또 나왔고요. 이어서 매달린 사람, 행맨 카드가 나왔어요. 아까 여기서도 악마 카드가 나왔었잖아요. 그 사람 속마음에서도 우리 입새님을 악마, 그러니까 굉장히 큰 끌림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어서 바로 악마 카드가 나왔어요. 이거는 앞으로도 이 얽힘과 끌림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맨 카드가 같이 나온 걸 보면은 감정적으로 강하게 묶여 있지만 움직임이 제한된 상태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악마 카드가 2번이나 나왔다는 건 특별한 신호예요. 이 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강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마음으로는 계속 연결되어 있고 다른 사람을 만나도 계속 비교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행맨 카드가 나왔잖아요. 그건 이 강한 연결이 당장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새로운 인연이 등장해서 막 상황을 바꾸기보다는 현재 관계 안에서 있는 고민과 얽힘이 더 깊어질 가능성이 커요. 상대방이 마음을 크게 바꾸거나 새로운 행동을 취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행맨, 이 카드의 에너지는 기다림과 인내를 나타내요. 뭔가 변화를 원하지만 당장은 움직일 수 없는 상황, 혹은 움직이지 않기로 선택한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입새님에 대한 마음은 확실하게 감정이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어려운 조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이 바쁘거나 개인적인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관계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아서 일단 기다리기로 결정했을 수도 있는 거죠.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이 상황을 바꾸기보다는 기존의 감정과 상황이 계속 유지되면서 서로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3개월 동안 그 사람의 행동 변화 월별로 볼 거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시점에서부터 3개월이에요. 그래서 1개월 차는 소드 4번 카드가 나왔고요. 이어서 펜타클 6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드 7번 카드가 나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랑 많이 카드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선 행맨 카드처럼 소드 4번은 행동보다는 생각이 많은 시기예요. 1개월 차에서는 움직임이 거의 없고요. 서로가 지켜보는 시간이 될 가능성이 커요. 이 시기엔 연락도 뜸하고 한다 하더라도 아주 제한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소드 4번은 휴식과 정적을 나타내는 카드이거든요. 그 사람이 입새님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거나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 계획을 세우는 시간일 가능성이 높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속으로는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 시기에는 직접적인 연락보다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입새님의 소식을 확인하려고 할 수 있어요. SNS를 체크하거나 공통 친구들을 통해서 안부를 묻거나 아니면 우연한 만남을 기대하면서 우리 입새님이 가는 장소에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직접 나서지는 않는 모습이에요.
2개월 차에서는 펜타클 6번 카드가 나왔어요. 주고받는 흐름이 생기는 거예요. 꼭 감정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현실적인 도움이나 호의, 아니면은 좀 대화 이런 것들이 오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감정 표현보다는 좀 필요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받는 쪽에 가까운 에너지예요. 펜타클은 주고받음의 균형을 상징하는데요. 이 시기에는 그 사람이 입새님에게 뭔가를 해주려고 하거나 반대로 입새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주고받음이 직접적으로 감정 표현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업무나 공부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거나 작은 부탁을 하는 식으로 핑계나 명분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주고받음이 겉으로는 좀 실용적인 이유지만 속으로는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려는 거죠. 이 시기의 특징은 감정적인 부담 없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로맨틱한 분위기보다는 든든한 동료나 친구 같은 느낌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가능성이 좀 있어요. 3개월 차에는 소드 7번 카드가 나왔어요. 이거는 속마음을 전부 드러내지 않고 좀 우회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인데요. 펜타클 6번과 연결해서 같이 보면은 겉으로는 호의를 보여주지만 진짜 의도나 마음 전부를 꺼내놓지 않는 태도예요. 표면적으로는 가까워 보일 수 있지만 깊은 속내는 여전히 솔직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소드 7번은 전략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거든요. 이 시기에는 그 사람이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지만 직접적이기보다는 돌려서 표현하는 거예요. 진심을 다 드러내지 않고요. 반응을 살펴보면서 조심스럽게 다가가려고 할 거예요. 약간 간보는 연락을 한다던가 떠본다던가 우연한 만남을 가장에 살짝 나타난다던가 이런 식으로 행동할 수가 있고요. 이런 우회적인 접근은 거부당할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진심이 제대로 안 느껴질 수가 있어요. 이 사람 좀 방어적이고 회피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솔직해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입새님이 인내심을 갖고 잘 지켜보셔야 되세요. 그럼 3개월 후에 재회나 관계 발전 가능성, 정말로 재회를 하게 될 건지, 아니면은 우리 썸 타는 분들은 정말 연인이 될 건지, 그런 가능성 카드를 보면은 여황제 카드가 나왔고요. 컵 3번 카드, 마지막으로 소드 페이지 카드가 나왔어요. 3개월 후에 실제로 어떻게 이 관계가 발전될지 보면은 긍정적인 흐름이기는 해요. 여황제는 모성애, 따뜻함, 그런 것들을 상징하고요. 컵 3번은 즐거움과 재회를 의미해요. 그래서 3개월 후에는 관계가 부드럽게 풀리거나 좋은 분위기로 다시 만나게 될 가능성이 커 보여요. 우리 여황제 카드는 좀 모성적이고 포용적인 사랑을 보여주는데요. 3개월 후에는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요. 예전보다 더 성숙한 방식으로 이 관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감정적인 여유가 생길 수 있고요. 상대방의 단점이나 부족한 부분도 조금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는 있어요. 컵 3번이 같이 나온 거는 오랜만에 만났을 때 좀 즐겁고 편안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어색하거나 어려운 분위기가 아니라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만남이 될 수 있거든요. 둘이서만 보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서 만나거나 혹은 축하할 일이 생겨서 같이 기뻐하거나 공통 관심사를 통해서 서로가 나쁘지 않은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어요. 다만 이거는 좀 진지한 대화보다는 가볍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마지막으로 페이지 소드가 나왔잖아요. 이 감정이 깊은 관계로 바로 발전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서로가 편하게 대화를 나누더라도 속으로는 여전히 좀 관찰하고 탐색하는 단계일 가능성이 커요. 이 페이지 소드에 있는 인물은 좀 신중하고 탐색을 나타내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즐거운 재회, 그러니까 즐거운 만남이 생겨도 그 이후의 관계 발전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어요.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관계의 방향성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좀 더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 이후에는 좋은 분위기로 만날 수는 있지만 그게 곧바로 연인이나 깊은 관계로 이어지기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다시 알아가는 시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 입새님들 급하게 그 사람을 만나서 즐겁다고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천천히 관계를 다시 쌓아가야 해요. 그럼 이번에는 그 사람이 우리 입새님에게 못다한 진심, 못다한 말을 카드로 볼 거고요. 나오는 카드 3장 중에서 어떤 카드가 가장 눈에 띄는지 그 순서를 입새님이 직접 정해보시는 거예요. 눈에 확 들어오는 카드일수록 그 사람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번 리딩에서 나온 카드들이니까 3장 모두 끝까지 참고하셔서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첫 번째 카드, 두 번째 카드이고요. 세 번째 카드입니다. 첫 번째 카드를 볼 거예요. 봉화 카드가 나왔어요. 이 사람은 입새님과의 관계에서 좋지 않은 상황이나 변화를 걱정하고 있어요. 마음으로는 가까워지고 싶지만 동시에 나쁜 일이 생길까봐 불안해하는 상태인 거죠. 봉화는 나쁜 소식이나 변고를 의미하는 카드예요. 이 사람은 입새님에게 다가갔다가 다시 상처받을까봐 걱정하거나 혹은 관계가 발전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길까봐 두려워하고 있을 수 있어요. 과거에 비슷한 경험으로 상처받은 적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미리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반대나 오해, 업무적인 거나 개인적인 상황의 변화, 혹은 입새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생길 수 있는 책임이나 그런 부담 같은 것들을 미리 걱정하고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은 있지만 그 마음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복잡한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카드 볼 거예요. 하옥을 선택하신 우리 입새님들, 하옥은 구속과 제한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이 사람은 입새님과의 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한 감정을 느끼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감정만 떠오르는 게 아니라 갇혀있는 듯한 답답함도 같이 느끼는 거죠. 관계가 주는 행복보다 제약이나 부담이 더 크게 느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좋아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 마음 때문에 다른 선택들이 제한받는다고 느끼거나 이 관계 때문에 다른 기회들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입새님에 대한 감정이 너무 강해서 자신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라고 느끼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마음은 가고 싶은데 이성이 말리거나 가까워지고 싶은데 현실적인 조건이 허락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오는 답답함일 가능성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카드를 볼 거고요. 카드는 풍수지리 카드가 나왔어요. 풍수지리는 감정 외적인 환경 요인이 이 관계를 크게 좌우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물리적인 거리나 생활 패턴, 주변 여건 같은 현실적인 조건이 감정보다 우선순위에 될 때가 있는 거죠. 풍수지리는 환경과 조건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카드예요. 이 사람은 입새님에 대한 마음은 있지만 그보다 더 현실적인 조건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사는 곳이 멀다거나 일이 바쁘다거나 경제적인 여건이 맞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들에서 좀 불편함을 찾고 있는 거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의견을 많이 신경 쓰는 타입일 수도 있어요. 가족이나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직장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지, 사회적으로 적절한 관계인지 이런 것들을 감정만큼이나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런 현실적인 고려 사항들이 감정 표현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관계는 현재 규칙과 기준 속에서 강한 끌림, 확실하게 있지만 그만큼 경계하는 마음도 같이 있는 상태예요. 이 사람은 입새님에게 강하게 끌리지만 그 감정이 주는 불안감 때문에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이 우리 입새님이 느끼기엔 좀 회피적인 모습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앞으로 3개월 동안 완전히 멀어지지 않고 작은 접점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지만 속마음 전부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도 커요. 첫 번째 달에는 관망하는 시기, 두 번째 달에는 현실적인 주고받음이 시작되는 시기, 세 번째 달에는 우회적이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접근을 할 시기가 될 것 같아요. 3개월 이후에는 좋은 분위기로 다시 만날 기회는 있지만 그 깊이가 곧바로 안정적인 관계로 이어지기는
만나기엔 좀 어려워 보여요. 즐겁고 편안하게 만날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에도 서로를 탐색하고 관찰하는 시기는 필요할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사람의 좀 느리고 제한적인 접근 방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예요. 이 사람은 감정은 있지만 표현 방식이 좀 조심스럽고 우회적인 타입이에요. 직접적인 고백이나 확실한 행동보다는 작은 신호들을 통해서 마음을 전달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우리 입새님 입장에서는 이런 애매한 상황이 답답할 수 있겠지만 동시에 이 사람의 진심이 얼마나 깊은지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서 작은 변화들의 의미를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회를 원하신다면 맞춤 분석 리포트로 방향을 잡아보세요. 연락 시점과 접근 전략, 재회 가능성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상대방의 현재 심리와 반년 뒤 변화까지 디테일하게 읽어드릴 거예요. 신청은 영상 설명란에서 하실 수 있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오늘 리딩 소감도 남겨주세요. 어떤 카드가 가장 와닿았는지,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도 얘기해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 드릴게요. 3번 카드를 선택하신 입새님들, 오늘은 우리 입새님들과 그 사람 3개월 이후에 관계가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해서 같이 카드를 읽어볼 건데요. 이 리딩에 이끌리셨다면 우리 입새님들과 저 우연이 아니라 인연일 거예요. 입새님의 파동이 가까워질수록 타로는 더 많은 이야기를 선명하게 들려주니까 좋아요랑 구독으로 저랑 파장 맞춰주세요. 우선 그 사람과 우리 입새님들과의 현재 연애 에너지를 볼 거예요. 카드는 완즈 8번 나왔고요. 이어서 여황제 카드, 그리고 펜타클 5번 카드가 나왔어요. 지금 입새님과 이 사람 사이에서는 변화의 흐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8번 완즈는 사건의 전개 속도가 빨라지는 카드예요. 최근에 관계 안에서 어떤 움직임이나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완즈 8번이 나왔다는 건 관계가 정체되어 있던 상태에서 벗어나서 뭔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연락 패턴이 달라졌거나 만나는 빈도가 변했거나 아니면 서로의 태도나 상황 자체에 변화가 생겼을 수 있어요. 이런 변화는 갑작스럽게 온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오랫동안 쌓여왔던 것들이 한 번에 표면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이어서 여황제 카드가 나왔잖아요. 이건 여전히 서로 간에 따뜻함과 포용적인 마음이 존재한다는 거죠. 감정적으로는 차갑지 않고요. 함께했던 편안한 기억이 남아있어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나온 펜타클 5번, 이건 그 따뜻함이 완전히 전달되지 않고 누군가 한 명이 외롭거나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여황제의 에너지는 모성적이고 보살피는 마음을 나타내요. 두 분 사이에는 서로 걱정하고 아끼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고 편안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존재하는 거죠. 하지만 펜타클 5번이 같이 나온 걸 보면은 이런 좋은 마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펜타클 5번은 물질적, 감정적 결핍을 상징해요. 마음은 있지만 표현이 부족하거나 서로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른 상대방에게는 닿지 않는 거죠. 한쪽은 관심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쪽은 그걸 충분히 느끼지 못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 안에서 좋은 감정과 빠른 변화가 같이 있지만 그 안에 균형이 잘 잡히지 않아서 감정적으로 공허한 부분이 남아있는 거죠. 변화는 있지만 그 변화가 두 분 모두에게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한쪽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한쪽은 여전히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런 엇갈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 입새님들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떤 존재이고 어떤 의미인지 카드를 볼 거예요. 카드는 소드 6번 카드 나왔고요. 이어서 페이지, 펜타클, 마지막으로 컵 3번 카드가 같이 나왔어요.
이 사람은 입새님을 떠올릴 때 복잡한 마음을 좀 단순하게 만들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조금 복잡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좀 벗어나서 평화롭고 평온한 상태로 이동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에요. 약간 회피적인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소드 6번은 이동과 변화, 그리고 평화로운 상태로서의 전환을 나타내는 카드인데요. 이 사람은 입새님과의 관계에서 복잡하거나 힘들었던 감정들을 좀 정리하고 좀 더 편안한 상태로 넘어가고 싶어 해요. 과거의 갈등이나 오해 혹은 좀 어려웠던 상황들을 뒤로하고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려는 의지가 있는 거죠. 이어서 보면은 페이지 펜타클, 입새님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은 여전히 있어요. 다만 그 관심이 아주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컵 3번이랑 같이 보면은 입새님과 함께 했던 즐겁고 편안한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그런 리딩으로 볼 수 있는데요. 페이지 펜타클의 에너지는 새로운 배움이나 성장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 사람은 입새님을 통해 새로운 것을 경험하거나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단순히 연인이나 친구로서의 관심이 아니라 입새님이란 사람 자체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이 있는 거예요. 컵 3번은 우정과 즐거운 만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람은 입새님과 함께 보낸 시간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웃으면서 대화했던 순간들, 편안하게 같이 시간을 보냈던 그런 기억들, 서로를 이해하면서 공감했던 경험들,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거죠. 세 장을 같이 읽어보면은 우리 입새님들 그 사람한테서 단순한 존재는 아니에요. 좋은 기억과 호기심은 남아있는데 동시에 그 관계 자체가 또 다른 복잡함과 어려움을 만들어낼까봐 걱정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관심이 있지만 현재의 복잡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 때문에 거리를 두려는 마음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앞으로 3개월 안에 새로운 인연이나 변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지 볼 거예요. 카드는 태양 카드가 나왔고요. 그리고 펜타클 7번 카드가 나왔어요. 우선 3개월 안에 우리 입새님과 그 사람 사이에 어떤 영향을 줄 변수나 누군가가 있을지 보면은 태양은 밝고 활발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새롭게 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직장 동료나 새로운 모임에서 만난 사람 혹은 소개받은 사람 중에서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에너지가 넘치고 자신감 있는 타입일 거예요. 온라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거나 운동, 취미 활동 등을 통해서 만난 사람일 가능성도 있고요. 두 분 중에 한 명에게 관심을 보이면서 기존 관계에 좀 미묘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하지만 펜타클 7번이 같이 나왔다는 건 이런 변수가 즉각적으로 관계에 위협하진 않는다는 거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거나 경계는 되지만 당장 위험하다고 느끼지는 않으실 거예요. 오히려 이런 제3자의 등장이 두 분의 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재점검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받는 모습을 보면서 질투심이 생기거나 자신의 마음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변수는 분명히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영향력이 단기적으로 있다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서로의 마음을 다시 정리하게 만드는 자극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면은 카드를 보는 지금 이 순간부터 월별 행동 변화를 볼 거예요. 일단 1개월 차로는 카드 힘 카드가 나왔고요. 2개월 차에서는 페이지 컵, 3개월 차에서는 페이지 완즈 카드가 나왔어요. 여기서 보면은 페이지가 2장 연달아 나왔다는 건데요. 페이지 카드는 성숙하거나 초기 단계의 에너지를 상징하는데 2장이 이어서 나왔다는 건 그 사람의 행동이 크고 결정적인 것보다는 작고 가벼운 시도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우선 1개월 차로 힘 카드가 나왔는데 이건 감정을 절제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려는 모습이에요. 행동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거에 집중할 수 있어요.
힘 카드는 내면의 힘과 자제력을 나타내는 카드인데요. 이 시기에는 그 사람이 입새님에 대한 감정을 정리하고 통제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충동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 되는 거죠. 겉으로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일 수 있겠지만 속으로는 많은 고민과 정리가 이루어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감정의 동요를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할 거예요. 연락이 와도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려고 하고요. 만나더라도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질 거예요. 2개월 차에는 페이지 컵 카드가 나왔어요. 가벼운 감정 표현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페이지 컵은 순수한 감정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카드인데요. 이 시기에는 그 사람이 조심스럽게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할 것 같아요. 직접적이고 강한 표현보다는 은은하고 부드러운 방식으로 관심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아요. 가볍게 안부를 묻거나 우리 입새님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가볍게 또 공유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질 거예요. 하지만 이것 또한 여전히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할 것 같아요. 3개월 차에는 페이지 원즈 카드가 떴는데요. 페이지 원즈는 호기심이나 즉흥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큰 계획은 아니더라도 갑자기 생각나서 하는 연락 같은 가벼운 접근을 할 수 있어요. 페이지 원즈는 열정과 모험심의 초기 단계를 나타내는 카드예요. 이 시기에는 그 사람이 좀 더 적극적이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순간의 감정이나 충동에 따라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갑자기 만나자고 제안하거나 뭔가 새로운 것을 해보자고 하거나 아니면은 예전에는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연락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페이지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시도들이 지속적이거나 일관성 있게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3개월 동안 그 사람은 조금씩 적극적으로 변하기는 하지만 큰 행동보다는 작은 시도 정도에 머물 것 같아요. 큰 결단이나 확실한 선택보다는 작은 행동들을 통해서 관계의 그 가능성을 지켜보고 탐색하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럼 3개월 후에 실제로 관계가 어떻게 발전될지 볼 거예요. 카드는 소드 4번 카드 나왔고요. 그리고 허밋 카드, 마지막으로 행맨 카드가 나왔어요. 앞에서 페이지 원즈가 나와서 그 사람이 갑자기 적극적으로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좀 의외예요. 용기 내서 한번 시도는 해보지만 그 다음에는 오히려 멈춤과 고민의 시간이 찾아올 수 있거든요. 소드 4번은 페이지 원즈의 즉흥적인 행동 이후에 잠시 쉬어간다는 뜻이에요. 갑자기 연락하거나 만나자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지? 라고 하면서 상황을 정리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막 달리기를 막 빠르게 하다가 잠깐 벤치에 앉아서 숨 고르는 것처럼 한 박자 쉬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이어서 허밋 카드가 나온 거는 또 그 사람이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해져요. 충동적으로 행동을 좀 했다면은 이 관계가 자기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건지, 어떠한 존재인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혼자서 따져보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또 행맨이 나왔어요. 이거는 바로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상대는 페이지 원즈의 힘을 빌려서 한번 시도해 봤는데 생각만큼 뭔가 막 감정이 풀린다던가 관계가 진전되지 않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조급하게 굴지 않고 좀 기다려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결국 3개월 차에 작은 시도는 하겠지만 그게 바로 관계 발전으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 시도로 인해서 이 관계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하는지, 얼마나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는지를 더 확실하게 알게 될 수 있어요. 상대방의 행동과 별개로 이 관계의 흐름은 잠깐 정지되는 시기가 올 거예요. 근데 이런 멈춤이 나쁜 건 아니에요. 성급했던 마음이 조금 차분해지면서 더 진짜 마음으로 접근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가는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나에게 전하지 못한 진심,
못다한 말을 카드로 볼 거예요. 3장 카드 중에서 어떤 카드가 가장 눈에 들어오는지 순서는 입새님이 직접 정하시면 되세요. 눈에 확 들어오는 카드일수록 그 사람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일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이번 리딩 세트에서 나온 카드이니까 3장 모두 끝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세요. 1번, 2번, 3번. 1번 카드를 볼게요. 1번에는 곶감 카드가 나왔어요. 이 곶감은 실제로 위협적이거나 큰 문제가 없는데도 오해와 착각으로 거리를 두고 있을 수가 있어요.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혼자 결론을 내린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커요. 곶감은 실제 위험이 아닌 것을 위험하다고 착각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 사람은 입새님과의 관계에서 실제로는 문제가 없거나 해결 가능한 일들을 크게 걱정하고 있을 수 있어요. 혼자서 상상하고 축축하면서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죠. 입새님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실하지 않아서 거리를 두거나 혹은 예전에 작은 오해를 크게 확대하고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대화해보면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들을 혼자서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럼 2번 카드를 볼 거예요. 2번 카드는 귀신 카드가 나왔어요. 귀신 카드는 죽음과 다 새로운 시작, 변화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데요. 이 사람은 관계를 한번 완전히 끊는 뒤에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과거의 방식으로는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귀신은 변화와 재생을 상징해요. 이 사람은 입새님과의 관계에서 과거의 패턴이나 그 방식으로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관계로 다시 시작하거나 아니면 아예 끝내고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기존의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다른 형태의 만남을 원하거나 혹은 두 사람 모두 변화한 후에 다시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일 수 있는 거죠. 지금 상태로는 발전이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3번 카드, 노랑나비 카드 나왔어요. 노랑나비는 좋은 일, 긍정적인 흐름을 뜻해요. 관계가 좋게 풀릴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을 여전히 갖고 있지만 그걸 직접 표현하지 않고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을 수 있어요. 노랑나비는 기쁨과 희망 그리고 좋은 소식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이 사람은 입새님과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언젠가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직접 표현하지는 않고 있는 거예요. 혹시 실망시킬까봐 혹은 너무 성급한 기대를 갖게 할까봐 조심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속으로는 좋은 미래를 그리고 있지만 겉으로는 신중하고 차분한 모습을 유지하려고 하는 상태예요. 지금 이 관계는 많은 일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감정적으로는 조금 공허한 상태예요. 상대방은 입새님을 보면 복잡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동시에 좋았던 기억들은 계속 마음에 남아있는 복잡한 감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3개월 동안은 좋은 신호나 관심 표현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관계가 확실하게 발전하는 건 좀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첫 달에는 마음을 꾹꾹 눌러 담으면서 정리하는 시기, 두 번째 달에는 조심스럽게 마음을 표현해보는 시기, 세 번째 달에는 조금 더 편하게 다가오려고 시도하는 시기가 될 거예요.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 이 관계가 확 달라지기보다는 서로 생각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더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한 준비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가장 중요한 건 입새님이 이 기다림 속에서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분명하게 정해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 관계에서 뭘 바라고 뭘 포기할지 확실히 해두는 게 중요해요. 이 사람은 입새님에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기는 한데요. 지금 상황이 복잡하다 보니까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강해요. 표현하는 방식도 되게 조심스럽고 천천히 하는 스타일이에요.
드라마처럼 확실하게 고백하거나 극적인 변화보다는 작은 행동들로 마음을 보여주려고 할 거예요. 당연히 입새님 입장에서 이런 애매한 행동이 답답하고 속 터질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진지하고 신중한지도 알 수 있는 시기예요. 빨리 답을 알고 싶어 하지 마시고요. 작은 변화들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지면서 천천히 지켜보시는 게 좋아요. 재회를 원하신다면 재회 심화 리포트로 방향을 잡아보세요. 연락 시점과 접근 전략, 재회 가능성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요. 상대방의 현재 심리와 반년 뒤 변화까지 디테일하게 읽어드릴 수 있어요. 이제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계획으로 전략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실 거예요. 신청은 영상 설명란에서 하실 수 있으세요.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오늘 리딩 소감도 남겨주세요. 어떤 카드가 가장 와닿았는지,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도 얘기해 주시면 바로 답변 드릴게요. 4번 카드를 선택해주신 우리 입새님들, 오늘은 우리 입새님과 그 사람 3개월 이후에 관계가 어떻게 달라질지를 카드를 읽어볼 거예요. 이 리딩에 이끌려서 들어오셨다면 저희는 우연이 아니라 인연인 거죠. 입새님의 파동이 가까워질수록 타로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좋아요랑 구독으로 저랑 파동 맞춰주세요. 우선 우리 입새님과 그 사람과의 현재 연애 에너지를 볼 거예요. 카드는 펜타클 6번 카드 나왔고요. 이어서 컵 3번 카드, 마지막으로 컵 2번 카드가 나왔네요. 지금 입새님과 그 사람은 서로 주고받는 균형이 잘 맞으면서도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예요. 펜타클 6번은 도움과 배려가 서로 오가는 균형을 잘 맞고 있고, 그리고 컵 3번 같은 경우에는 함께할 때 느껴지는 즐거움과 편안한 관계, 마지막으로 나온 컵 2번은 서로를 좀 특별하게 바라보는 호감과 파트너십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펜타클 6번이 첫 번째로 나왔다는 건 이 관계가 일방적이지 않다는 뜻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무언가를 주고받고 있고요. 그 균형이 나쁘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도움을 요청하면 바로 응답하고 관심을 보이면 반응하는 그런 건전한 상호작용이 있어요. 시소처럼 한쪽이 기울면 다른 한쪽이 맞춰주는 자연스러운 균형감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오래 만난 사이일 수도 있고요. 친구 같은 사이일 가능성도 커요. 컵 3번 같은 경우에는 현재 관계의 분위기가 무겁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함께 있을 때 편안하고 대화할 때 웃음이 나오고 서로의 존재 자체가 즐거움을 주는 그런 상태인 거죠. 억지로 만들어진 분위기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좋은 에너지가 우리 입새님과 그 사람 사이에서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컵 2번이 나왔다는 건 감정적인 유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가 아니라 어느 정도 마음을 나누고 있거나 나누고 싶은 상태라는 거죠. 지금 이 관계는 단순한 친분 이상으로 마음을 맞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모습이에요. 더군다나 컵 2번 같은 경우에는 사랑과 조화를 상징하는 타로 중에서 가장 긍정적인 카드 중에 하나예요. 이 카드가 현재 에너지에서 나왔다는 건 지금도 두 분 사이에는 특별한 호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죠. 서로를 보완하고 함께하고 있으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그런 관계의 가능성이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세 카드를 같이 보면은 현재 관계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상태로 보여져요. 큰 갈등이나 불균형이 없어 보이고요. 서로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도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런 기반이 있다는 건 앞으로 발전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마음속에서 나는 어떤 의미인지 어떤 존재인지 카드를 볼 거예요. 카드를 보면은 절제 카드가 나왔고요. 컵 2번 카드가 또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이트 완즈 카드가 나왔네요. 여기서 컵 2번이 한 번 더 나왔어요.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건 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상대방 마음속에서 입새님은 분명히 마음이 통하는 사람, 함께 있으면은 좀 즐겁고 조화로운 그런 관계라는 거죠.
절제 카드는 그 감정을 서두르지 않고 조율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너무 급하게 다가가거나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고 서로에게 맞는 속도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입새님과의 관계에서 성급함보다는 신중함을 선택하고 있어요. 감정이 있다고 해서 무작정 밀어붙이지 않고요. 적절한 타이밍과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거죠. 절제 카드는 물과 물이 섞듯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현실적인 상황을 균형 있게 조절하려고 하고 있어요. 좋아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지, 언제 행동할지를 신중하게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온 나이트 완즈는 그 조율된 마음 안에서도 여전히 열정과 끌림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이 사람은 입새님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우정보다 강하고요. 기회가 생기면 행동으로 옮길 의지도 있는 거죠. 나이트 완즈는 행동력과 추진력을 상징하는 카드예요. 지금 당장 절제하고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살아있다는 거죠. 이 사람에게 입새님은 단순히 좋은 사람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깊게 연결되어 있는 특별한 존재예요. 하지만 그 마음을 성급하게 드러내기보다는 적절한 때를 기다리면서도 언젠가는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어하는 복합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컵 2번이 두 번째로 나온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 마음속에서 입새님은 완벽한 파트너십을 이룰 수 있는 감정의 교감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단순한 호감 이상의 진정한 파트너로서의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앞으로 3개월 안에 새로운 인연이나 변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지 볼 거예요. 카드는 교황 카드가 나왔고요. 은둔자 카드가 나왔어요. 이 두 카드는 모두 차분하고 내적인 성찰을 상징해요. 교황은 안정과 원칙, 관계에서의 신뢰를 의미하고 있고요. 은둔자는 스스로 시간을 갖고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을 나타내요. 교황이 나왔다는 건 앞으로 3개월 동안 관계에 큰 혼란이나 외부 변수보다는 안정적인 흐름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교황은 전통과 질서를 상징하는 카드라서 갑작스러운 변화보다는 기존의 관계의 그 패턴이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은둔자는 외부보다는 내면을 향하라는 메시지예요. 새로운 사람이 다가오는 시기가 아니라 관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감정을 정리해야 하는 시점인 거죠.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 속에서 상대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결정할 기회가 다가올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3개월 동안 새로운 인연이 갑자기 들어오거나 큰 변수가 발생하기보다는 현재 관계 안에서 의미를 찾고 방향을 고민하는 흐름이 강해요. 외부에서 오는 요소보다는 입새님과 상대방의 각자 속에서 하는 결심, 내면의 결심이 관계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상황은 오히려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외부의 방해 없이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거죠. 복잡한 삼각관계나 경쟁자 같은 큰 변수가 없이 순수하게 서로의 마음과 의지에 따라 이 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다만 이런 고요한 시기에는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해져요. 외부 자극이 없는 만큼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필요할 수 있는 거죠. 이 관계는 제가 봤을 때는 헤어진 사이라던가 애증의 관계보다는 이제 시작하는 관계 혹은 짝사랑, 친한 친구 사이, 친한 동료 사이에서 많이 나올 수 있는 카드들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3개월 동안 그 사람의 행동 변화, 월별로 볼 거고요. 우리 입새님들 영상을 보는 지금 이 시점에서부터 3개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카드는 1개월 차 카드로는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왔어요. 2개월 차 카드에는 소드 3번, 3개월 차 카드에는 펜타클 8번 카드가 나왔어요.
우선 1개월 차에 있는 운명의 수레바퀴를 보면은 두 분 관계에서 예상치 못한 큰 변화가 찾아올 수가 있어요. 상황이 갑자기 가까워지거나 반대로 좀 물리적이거나 심리적인 거리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운명의 수레바퀴는 예상치 못한 전환점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이 시기에는 그 사람의 행동이 평소와 다를 수 있어요. 갑자기 적극적으로 연락을 해오거나 반대로 예상보다 조용해질 수도 있어요. 외부 상황의 변화가 이 사람 행동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직장이나 개인적인 상황에 변화가 생기면서 그게 우리 입새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긍정적인 변화든 부정적인 변화든 기존의 패턴에서 벗어나는 무언가가 나타날 것 같아요. 이런 변화는 처음에는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관계에 새로운 동력이나 새로운 에너지가 생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이 시기에 운명의 수레바퀴가 떴다는 건 관계의 방향이 어느 정도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 온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우연한 만남이나 예기치 못한 상황이 두 분의 관계에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거죠. 2개월 차에 소드 3번 카드가 나왔어요. 감정적으로 아픈 순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의 생각의 차이, 오해 혹은 잠시 멀어지는 그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소드 3번은 마음의 상처를 나타내는 카드예요. 이 시기에는 그 사람이 감정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죠. 관계에 대한 불안감이나 의심이 생기거나 혹은 과거의 상처가 다시 떠오를 수가 있어요. 1개월 차의 변화가 예상보다 복잡하게 흘러가면서 이 사람이 혼란을 겪을 가능성도 있어요. 입새님에 대한 마음은 확실하지만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고민이 깊어지는 거죠. 혹은 외부적인 압박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관계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이 시기에는 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커요. 말하고 싶은 게 있어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서로의 의도가 다르게 해석되면서 작은 오해가 생길 가능성이 크거든요. 하지만 이런 과정도 관계가 성숙해지는 과정의 일부로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하게 이겨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소드 3번이 나왔다고 해서 관계가 끝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면서 더 깊은 관계로 바뀔 가능성도 있어요. 펜타클 8번이 나왔어요. 다시 관계를 안정적으로 다져가는 모습이에요. 꾸준히 노력하거나 서로를 좀 이해하기 위한 시간이 다시 생길 수 있어요. 펜타클 8번은 성실함과 지속적인 노력을 상징하는 카드예요. 2개월 차에 혼란을 겪고 나서 이 사람은 관계에 대해 더 진지하고 현실적인 접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감정적인 기복보다는 꾸준하고 안정적인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고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 시기에는 작지만 좀 의미 있는 행동들이 생길 수 있어요. 꾸준한 연락이나 배려, 같이 하고 싶어하는 시간들, 그런 것들이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으로 이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거예요. 펜타클 8번은 장인 정신을 나타내는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이 사람은 입새님과의 관계를 멋진 하나의 작품처럼 정성스럽게 조금씩 쌓아 올려가려는 마음을 갖게 될 거고요. 급하게 결과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쌓아 올리는 방식을 선택할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3개월 동안 이 사람의 행동은 변화, 그리고 혼란, 마지막으로 안정을 찾는 그런 과정이 생길 거예요. 처음에는 예상치 못한 변화로 흔들리고 중간에는 감정적인 혼란을 겪지만 마지막에는 결국 더 성숙하고 안정적인 관계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3개월 후에 우리 입쌤님과 그 사람 앞으로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 재회를 할 수 있는지 혹은 진짜 인연이 될 수 있는지를 카드를 볼 거예요. 카드는 러버스 카드 나왔고요. 컵 2번 카드 또 나왔고요. 그리고 소드 킹 카드가 나왔어요. 컵 2번이 세 번째로 나왔어요. 이거는 감정적인 연결이 상당히 강하다는 신호고요. 러버스 카드가 중요한 선택과 관계의 결합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소드 킹은 그 선택을 이성적으로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선 컵 2번이 3번 나온 건 이 관계에서 감정적 연결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서로가 파트너로서 크게 끌리고 있고요. 운명적인 만남이라고까지 볼 수 있어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운명적인 연결고리가 강하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러버스 카드는 타로에서 가장 강력한 사랑과 선택을 나타내는 카드 중에 하나예요. 3개월 후에는 이 관계에서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올 가능성이 높아요. 단순히 친구로 지낼지, 연인으로 발전할지, 아니면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지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수 있어요. 소드킹이 마지막으로 나왔잖아요. 감정적인 끌림만으로 결정하지 않고요.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판단도 같이 고려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현실로 옮길 때는 신중하게 계획하고 실행한다는 거죠. 즉 감정적으로 서로에게 끌리고 다시 가까워질 가능성 충분히 있지만 동시에 이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냉정한 판단도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감정과 현실적인 조건을 모두 고려하고 나서 관계가 발전될 가능성이 높아요. 3개월 후에는 재회나 관계 발전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같이 세우게 될 거예요. 단순히 감정에만 의존하지 않고요.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현실적인 고민도 같이 생각하게 될 거예요. 러버스와 소드킹 이 카드를 같이 보면 성숙한 사랑을 뜻하거든요. 열정적이면서도 책임감 있고 로맨틱하면서도 현실적인 그런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우리 입새님에게 다 전하지 못한 진심 못다한 말을 볼 거예요. 카드 3장 중에서 어떤 카드가 가장 눈에 들어오는지 순서를 입새님이 직접 정해보세요. 눈에 확 들어오는 카드일수록 그 사람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일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이번 리딩에서 나온 카드들이니까 3장 모두 끝까지 참고하시는 게 좋아요. 우선 1번, 2번, 3번 카드가 나왔고요. 1번 카드를 볼 거예요. 꿀단지 카드가 나왔어요. 이 관계에서 숨기고 싶은 감정이나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완전히 솔직하게 모든 걸 털어놓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는 또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랑 입새님을 붙잡고 싶은 유혹이 같이 느껴져요. 꿀단지는 달콤하지만 금지된 것 혹은 숨겨진 욕망을 나타내는 카드예요. 이 사람은 입새님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의 진심을 숨기고 있지만 그 마음 자체는 매우 달콤하고 강렬한 감정일 거예요. 과거에 실수했던 부분이 있거나 현재 상황이 복잡해서 마음을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는 입새님에 대한 깊은 애정과 다시 시작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은 입새님의 용서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본인의 진심을 언젠가는 전하고 싶어하는 복잡한 감정일 거예요. 2번 카드 볼 거예요. 역마살 카드가 나왔어요. 이동과 변화를 뜻하는 카드예요. 이 사람은 마음 한켠에 직접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감정적으로 끌리지만 진짜 실제로 행동에 나설지는 아직 미정인 거죠. 역마살은 움직임과 변화의 충동을 나타내는 카드예요. 이 사람은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있어요. 입새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지금 애매한 상태를 끝내고 싶어 할 수도 있거든요. 계속 기다리기만 할 게 아니라 직접 나서서 상황을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지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행동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서 망설이고 있는 상태예요. 이 사람은 입새님에게 직접 만나자고 제안하거나 솔직한 대화를 나누거나 아니면 아예 관계를 정리하거나 하는 결정적인 행동을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변화에 대한 강한 욕구와 두려움이 동시에 존재하는 복잡한 마음인 거죠.
마지막 카드를 보면은 수학 카드가 나왔어요. 이 사람은 이 관계에서 이미 좋은 결실과 평화를 느끼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걸 더 크게 키울지 여기서 만족할지 고민 중일 수 있어요. 수학은 결실과 만족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나타내는 카드예요. 이 사람은 입새님과의 관계에서 이미 많은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함께했던 시간들, 나눴던 감정들, 서로에게서 배운 것들이 모두 소중한 선물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이 관계를 발전시킬지 아니면 현재 상태에 만족할지를 고민하고 있을 수 있어요. 입새님을 잃고 싶지는 않지만 욕심을 부려서 지금의 좋은 관계마저 망칠까봐 걱정하고 있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안전한 거리에서 입새님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 관계는 감정적인 연결이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서로가 여전히 특별한 관계로 남아있고요. 쉽게 끊어지지 않는 깊은 인연이라는 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은 서로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도 무리 없이 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상대도 입새님을 단순한 호감 이상의 존재로 생각하고 있어요. 신중하게 조율하면서도 언제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점에서 진지한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몇 달 동안은 작은 파동이나 오해가 생길 수는 있어요.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혼란이 올 수 있지만 결국엔 균형을 되찾고 안정된 방향으로 나아갈 힘이 있는 관계예요. 시간이 갈수록 감정적인 유대는 약해지기보다는 더 깊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단순한 끌림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조건과 미래까지 같이 고려하는 성숙한 선택으로 관계가 발전될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입새님이 원하는 속도와 방향을 상대가 얼마나 맞출 수 있는지예요. 관계의 자체의 기반은 긍정적이고 단단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솔직한 대화와 진심을 나누는 거에 노력이 더해지면 좀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연락 시점과 접근 전략, 재회 가능성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상대방의 현재 심리와 반년 뒤 변화까지 디테일하게 읽어드릴 수가 있어요. 재회 리포트나 실시간 상담을 원하신다면 영상 설명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오늘 리딩 소감도 남겨주세요. 특히 컵 2번이 3번이나 나온 부분에서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어떤 카드가 가장 와닿으셨는지 얘기해 주시면 빠르게 답변해 드릴 거예요.